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미통당과 부동산 정책의 어색한 만남이라는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고요. 뭐 추가 법안들도 이제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가 될 건데, 이걸 놓고 이제 미통당이 마치 자기들이 뭐랄까요, 그 선량한 임차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또는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정권이 이거를 막 포갑하고 자기들이 제대로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법안을 막 날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언론 기레기들이 가세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임대차 3법 맞습니다. 네, 부동산 3법은 과거 2014년에 그러니까 주호영을 비롯한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통과를 시킨 안이었고요. 그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12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에 새누리당 그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의원들이 이 2명을 빼고, 그러니까 49명이 강남 3구에 당시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건축에 대한 특혜를 볼 수 있는 30년 이상 된 그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제한도 늘릴 수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집을 여러 채 신청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21명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금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당시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를 사서 45억으로 23억 이상을 해먹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뉴스를 전혀 안 타고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은 아예 뉴스를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3억은 올랐다고 하는 것도요, 이게 공시지가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실거래가로는 60억이 넘는 주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0억 이상의 차익을 봤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원래 이 부동산 투기에 관련한 굉장한 그 전문성을 보여주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에도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를 취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익을 올린 적이 있고, 부동산 3법 통과 직전 2013년에도 반포주공 1단지를 알고 미리 샀다는 거예요. 이건 내부자 정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이외에도 이현승, 그 다음에 윤재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부동산 3법의 그 투기를 통해서 몇십억의 차익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이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네. 자신은 죄가 없다. 내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오른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팔아갖고 기부를 하든지 국가에 뭐 헌납을 하든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정책을 거품을 물고 설명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네. 지금 그 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채뿐만 아니라 2채 이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걸 딱지로 해서 팔았는지 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그 당시 부당시 3법에 대해서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 인해 갖고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당시에 찬성표를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당론에 따라서 이걸 통과시킨 거다 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성 내지는 여기가 투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런 엄청난 재테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고 언론도 이걸 안 쓴다는 거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288억의 자산을 모았는데 이 모든 게 부동산을 통해서 얻어진 자산이었고 이게 전부 다 충청도 지역구인 의원이 서울에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이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통당은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차 상한법 자체, 이런 게 임대차 3법 자체를 전체주의다, 공산주의다라고 맹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임대차 상한제와 보유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보다 먼저 도입했던 나라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오히려 더 임대차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차 가격이 오르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지금 솔직히 그래요. 저는 강남의 그 땅값이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 가서 살으라면 안 살아요. 누가 뭐 30년 40년 가까이 된 음마 아파트 다 찌그러진 데를 누가 가서 공짜로 살아라 그래도 안 살을 겁니다. 교통 나쁘죠? 공기 나쁘죠? 비 오면 침수도 잘 되는데 그런 데서 가서 일부러 살아라 그래도 안 산단 말이에요. 난 강남에 집값 오르는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남 지역의 집값이라는 어떤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 불편한 강남 부동산을 빌미로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불로소득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일반 군소도시에 있는 부동산들은 꼼짝을 안 하는데 반해서 강남에 있는 집들만 이마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만들어낸 불로소득으로 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투기를 하고 경제적 정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면 끊임없이 있는 애들의 돈잔치에 일반적인 서민이 거기 가서 끼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통당 의원들의 부동산 대책 비판은 사실은 뭐랄까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전부 다 그 수혜를 받고 그 수혜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거는 지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런 그 법안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종부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국민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으로 따져놓고 보면 50만 명이 채 안 되는 0.99%의 사람만이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중과세되는 다주택자들, 이른바 임대업을 해서 곧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다주택자들은 거기보다 훨씬 적은 0.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건물주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조작되어 있는 내용들을 꺼내내는 겁니다. 주변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임대차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당신이 종부세 대상이 되냐고. 그리고 당신이 다주택자로서 이번에 중과세 맞는 만큼의 다주택 소유자이냐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일반 같은 우리 서민이 만나볼 수도 없어요. 네? 구름 밟고 가는 거예요. 구름 밟고. 근데 그 본인이 해당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 욕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앞으로 4년간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차 세금, 임대차 임대를 올리지 않게끔 보장을 받았어요.
정의당하고 합의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미 통장이 정의당한테 야 너도 어차피 왕따야 우리랑 같이 정책 제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의당 9년을 요구했어요. 네. 9년 동안 임대를 못 올리는 법안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고 시작이 된 거고 이와 관련해서 또 개정 절차들을 해서 만들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윤희숙 의원의 그 임대인 코스프레를 막 끌어올리면서 세기의 명년설이라고 해가면서 어차피 다주택자로 살다가 임차인 임대인이야. 원래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으로 갈아탔더만 변신했더만. 그러니까 임차인 코스프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그 다주택 주고 임대놀이 하다가 지역구 때문에 강남에 세워져서 살면서 내가 여기서 쫓겨날까봐 엄청 걱정돼요. 저는 불쌍한 임차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서초구 전세예요. 서초구 전세. 서초구 전세. 이 부동산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명박근혜가 임대차 사업 등록만 하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보유세와 부동산 그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부동산 투기하기 좋은 여건이 됩니다. 절세하기 좋은 여건이 돼서 너나 없이 아파트 사재기에 나섰고요. 거기에다가 BIS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담보율을 거의 70%까지 올려줘 버리니까 자기 돈 없이 은행 빚으로 갖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늘려서 사는 식의 갭 투자라고 하는 이른바 변형적인 아파트 투자가 일어나면서 실수요자한테는 물건이 공급 안 되고 임대료는 막 치솟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물량이 돈 있는 애들한테 몰려가는 이러한 사안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조리인 거예요. 결국은 강남 아파트를 5채를 보유하고 있는 100억대 부자나 한 채를 내고 있는 이게 아파트 5억, 1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재산 규모의 차이가 10배가 넘는데도 실제 보유세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바로 잡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그 부당 이익을 환수해서 이거를 공공주택 건설이라든지 공익적인 목적에 쓰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 임대차법의 어떤 그 개혁인 건데 이거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잡으면 그럼 그건 국민이 아닌 거지.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법안 싫다고 거리 나와 있는 분들 진짜로 당신네들이 이러한 법에 저촉돼서 실질적인 피해를 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갖고 20년 후에 그런 부자가 될 생각인 건가? 이제 이런 부자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이러한 갈등, 시민적인 갈등을 오해를 만들고 이러한 그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언론인 건데요. 이게 검경유착이나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검경유착, 검언유착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찰한테 갑자기 미안해지네. 언론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유착이 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업자들이에요. 부동산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신 이후에 문민정부가 유지되면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일간지 광고들이 전부 다 부동산 광고로 1, 2면이 다 뒤덮이고 분양 광고로 뒤덮이면서 언론과 부동산 재벌들 간에 일종의 카르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책 호도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디에다 땅을 사면 무조건 떼돈을 벌 것 같은 광고들을 유치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떴다방과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양산해낸 거죠. 그리고 그들 자체가 언론사의
이른바 간부급 또는 뭐 사주는 아니다. 사주를 포함한 간부급들이 일종의 이제 관훈 클럽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단체, 관훈 클럽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 30% 이상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갖고 쉽게 말해서 콩고물을 떼먹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럼 언론과 지금에 있는 기득권 부동산 재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이대로만 가자는 거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왜? 지금 이 법이 이명박근혜가 만들어놓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 제일 좋은 법안인 거고, 제일 세금 안 내고 안전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거고, 서민들한테는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지금 월세나 반전세로 이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면 정말 조그만한 빌라 같은 거 뭐 이런 부동산들 같은 거를 천에 몇백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차인이 그렇게 돈을 요구를 하거든. 근데 그 비용이면 사실상 훨씬 큰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될 정도의 비용을 임차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전세 물량을 없애고 임대차로 돌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그렇다고 치면 이러한 악습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정부가 하는 대책들을 밀어줘야 되고, 이 대책들이 서민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이 하고 있는 거는 나라가 망해간다. 공산주의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